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 김재현입니다. 오늘 통합진보당이 내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 진보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통합진보당 여성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이신 유선희 최고위원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이정희 최고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김미희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각 의원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이 통합진보당의 보육 여성 빈곤 문제,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점,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 노동 현실을 비롯한 여성들의 권익 실현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입장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을 다 듣고 이후에 통합진보당의 계획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네, 먼저 김미희 의원께서 보육과 여성 빈곤 문제에 대한 여성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미희입니다. 지난 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회 안전망 제도의 부실이 특히 여성의 삶을 참혹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OECD 최악의 수준인 복지정책을 개선하기는커녕 공약 파기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 특히 여성 노인들의 삶을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성 노인들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높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공개한 여성 노인의 생활 실태와 빈곤 해소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1년 현재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9%로 남성 노인보다 5%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은 여성 노인들을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작용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후퇴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 파기를 넘어서서 여성 노인의 삶을 더욱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 임신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육아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보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산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은 물론 기저귀, 분유값 등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보육에 대한 시간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미미한 예산 편성으로 허무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여성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당선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오히려 여성들의 삶은 후퇴되어 왔습니다. 참혹한 세모녀 사건을 통해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여성 정책의 현 주소가 빠르게 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여성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어서 통과시켜서
세모녀와 같은 차상위 계층 여성들의 삶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정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파기했고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신당 창당 합의를 이루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0%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행과 이 과정에서의 줄 세우기, 건건의 나무 등 공천제 운영의 폐해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영의 문제인데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고 당선되고서는 위헌운운하며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 진입 보장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 쇄신을 상징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2002년 3.2%에 그쳤던 여성 비율은 2006년 13.7%로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신설,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서 여성 50%가 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18.7%에 해당하는 747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6년에 비교하여 200명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2010년의 선거법 개정, 여성 의무 공천제 도입과 비례대표 여성 할당 및 남녀 교호 순번제 위반 시 수리 불허 및 등록 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 한없는 어려움을 뚫고서 역대 최대 후보를 발굴하여 출마할 예정이며 그중 여성 후보는 현재 발굴 후보 중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무 공천 비율 30%가 당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통합진보당은 10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 진출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하여 여전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가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행 비례대표 10% 부분을 30% 이상 확대하여 그중 50% 여성 의무화, 지역구 기초 및 광역의원 의무공천 비율 30% 법제화와 위반 시 등록 무효화하는 방식의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당내 공천 장애인 비율 10% 제도화와 지역구 전국 기준 5% 이상 장애인 후보자로 추천하는 계획 또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2010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영역 과소 대표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공적 영역의 모든 계획운동의 가능성을 줄이는 기조로 작동합니다.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은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비로소 확대 가능한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여성위원장 유선입니다. 내일은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통합진보당은 지금 현재의 여성들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우리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보당의 입장과 요구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여성 시대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70% 달성,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약속했고
최근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 주기별 경력 유지 방안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 우리 여성들의 삶은 참으로 여전히 심각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에 발표한 2013년 성격차 지수를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벌써 3계단이나 하락한 136개국 중에 11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대학 청소 용역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홈플러스 여성 노동자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요구하고 또 부당하고 억울하게 계약 해지돼서 노숙농성까지 하며 이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이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하의 여성 노동 현실입니다. 진보당은 여성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여성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저희들의 몇 가지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진보당이 여성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주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 여성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 단연 요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노동자들의 단연 1위 요구는 4시간, 5시간, 6시간 이런 단시간 노동이 아니라 8시간으로 하루 노동을 전환시켜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시간 나면 돈도 벌고 육아도 도맡아 하고 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권,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나쁜 일자리입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추천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주로 하루 4시간 일하면 월 57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일자리를 추천하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단처럼 월 10회 어린이집 방문하고 월 37만 원 받는 이런 일자리를 소개하는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만 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경력 단절 재취업 여성의 50% 이상이 취업을 해도 다시 그만두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편승해서 원래 주 40시간 이제 전일제 일자리를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로 계약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32만 명의 시간제 일자리 여성 노동자들은 거의 무권리에 가까운 노동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임금, 근기법 적용 제해, 그리고 무료 노동까지 강요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확대 정책,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여성 정책을 종속시키고 있는 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부모가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주변에서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다면 여성들이 아이 돌봄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5.3%이고 현재 정부가 매년 50개씩 그리고 매년 100개씩 기조 운영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현된다고 해도 4만에 육박하는 보육시설 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의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출산휴가 급여 인상,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인상, 남녀 육아휴직 의무제 시행 등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무상 보육과 돌봄의 온종일 실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보육에 대한 분담률을 높여야 되고 실질적인 돌봄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도 하는 등 일정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간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가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수국적으로 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한 한국 정부는 보다 분명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과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낳은 근본적인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낳은 군국주의 문제와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김관진 장관의 최근에 집단 자위권 행사 인정 발언은 참으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교과서를 왜곡된 내용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선언만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본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애기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질적으로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척결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강력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많이 대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현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처벌되고 근절돼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부터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고쳐야 하고 성희롱 등 관련된 정치인들의 탈당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추행, 성폭력 전력이 있는 고위공직자, 정치인은 일체 선거에 이포부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성희롱, 성매매까지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정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 하에 장차관 여성 수는 1명, 3명 수준으로 참으로 OECD 수준에 비춰봤을 때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53명 중에서 여성은 3명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미래 여성 인재 10만 명 양성은 참으로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고 이런 공약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비례대표 10%를 30%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좀 내고 싶고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성할당제, 여성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친환경 무상급식 등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 복지 확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합법정당,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며 강제적으로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통해 여성의 희망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 통합진보당 여성당원들은 현재 참으로 심각한 분노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보당 여성당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폭거의 정당 해산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6년 전에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리 향상에 새로운 역사를 썼듯이 통합진보당 또한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당당히 들고 또한 여성들의 단결된 저항의 힘을 만들어 나가면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일 세계 여성의 날 106주년이 되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전국 여성연대와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등과 함께 여성의 날 기념대회를 갖겠고요. 보신각에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이 참담한 시대에 통합진보당은 여성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30% 이상의 여성 후보들과 함께 더 많은 주민들과 손 맞잡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